자, 지금 전해드린 대로 김정수 여사의 인도 방문을 놓고 지금 새로운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오늘 김정숙 여사 관련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죠. 이 패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윤계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당시 기내식 이 비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죠. 여당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승무원을 제외하고 계산하면은 1인당 160만 원 기내식 비용으로 쓴 것입니다. 4인 가족의 5년치 식비를 하늘 위에서 써버린 것입니다.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고 주장하지만 단독 관광에 혈세를 쓴 것이라는 의혹이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윤상현 의원이요, 김정숙 여사 관련 특검법 대표 발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인도 방문 논란을 포함해서 옷값, 청와대 경호원 수용 감습, 부정 채용 등등 포함이 다 돼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물타기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똑같은 관점으로 생각해야 되겠죠. 저는 이제 당론으로 저희가 발의를 한다는 건 아니고요. 윤상현 의원 개인이 이제 발의를 하시는 건데. 문제는 저게 이제 범죄 혐의가 잇따르면 수사 대상은 맞죠. 예를 들면 지금 인도 방문의 경우에도 사실 뭐 배임 혐의가 굳이 따진다면 만약에 필요 이상으로 돈을 썼다면 배임 혐의가 있는 것이고요. 또 본인이 원래 가지 않는 그 일정인데 본인이 가도록 했다 그러면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 채용도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 것이고, 일단 수영 강사 이 부분도 만약에 국가적 돈으로 본인이 강습을 받았다면 이것도 배임 혐의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딸과 관련된 여러 논란들은 다양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도 없지 않아 있어요. 단순 금전거래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그 금전거래가 다른 것에 대한 은닉이나 유통 경로로 활용됐다면 그 또한 법률 위반 여지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런 행위들이 법을 굳이 적용하자면 그런 법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수사를 거쳐서 진상규명이 돼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주당 똑같은 논리입니다. 빨리 해야 되겠죠. 이미 상당한 시간 지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윤상현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똑같은 이유와 논리와 법리로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특검법 발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묻지마 방탄 특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병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을 막아서기 위해서 대체제로 갑자기 들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지키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특검을 꺼내든 거예요. 그러니까 타지마할 얘기하면서 이제 타지마할 부분들이 인도에서 공식 초청장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타지마할 방문 자체를 그냥 뭐 어떻게 흔들 수가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내식을 2배를 준비했다는 둥, 뭐 2천만 원이 더 들었다는 둥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 2천만 원 가지고 이렇게 집요하게 흔들 바에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 정부 들어서 공식 예산인 249억 원의 외교 예산을 쓴 뒤에 예비비로만 532억을 썼습니다. 뭐 532억에 대해서 다 들여다볼까요? 하나 들으면 비교를 해보세요. 2천만 원과 532억. 그다음에 이 532억 중에는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리투아니아 갔을 때 명품샵 갈 때 그럼 그거는 국가 예산으로 명품샵 가라고 그랬습니까? 명품샵 가라는 것은 외교 탐방이고 문화의 어떤 그런 일정이다.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너무나 없어 보이는 특검이기 때문에 애시당초 108석으로 되지도 않는 특검을 가지고 지금 정쟁력으로 내세워서 거의 민생관에 내팽개친 결국에는 용산만 지키겠다는 그런 특검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약간 좀 달리 봐야 될 것이 물론 이제 그 해외 순방 예산이 적절한지 여부는 늘 국감에서 따지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거기서 제기하시면 되는 거고 대통령이 갔을 때 이것이 과연 적절하냐, 성과 있었느냐 이 부분은 이제 국정의 감시 통제 기능 작용으로 보면 되는 거고요. 영부인이 혼자 간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된 것이고 또 대통령이 단독 외교라고 했는데 단독 외교적 성과가 없었던 것이고 그럴 만한 명분도 없었던 것이고 계약도 보면 대통령실이 대한항공과 체결한 것도 아니고 문체부가 체결했어요. 그렇다면 대통령실이 관여된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문체부가 원래 주빈이고 문체부가 가야 될 행사고 했던 것인데 대통령 영부인이 갑자기 들어간 거잖아요. 그리고 영부인이 갑자기 들어가다 보니까 600만 원 상당의 기내식이 뭐 6천만 원으로 늘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성과 있네 없네 이런 걸 떠나서 영부인이 갑자기 간 이유가 뭔지 또 가서 저희 인터뷰 보면은 거기 외무장관도 그렇잖아요. 예상 못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자, 이 어느 정부건 상관없이 영부인 혼자 단독 대통령 2호기를 타고 간 적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만한 성과가 있었는지 또 간 이유가 무엇인지 갔을 때 예산을 적절한지 이것에 대해서는 따져보는 것이 여당의 역할이다. 근데 대통령 배우자가 단독 개그한 적이 없었다.
있었다. 그거 찾아보시면 있고요. 김대중 대통령 이호 여사 때 이호 여사도 말씀하신 거예요?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야말로 국감에서 다른 문제입니다. 600만 원짜리 기내식 6천만 원 들은 10배 정도가 이게 국감에서 다른 문제고요. 예. 532억 나랏돈 비상금을 쌈짓돈 쓰듯이 썼던 이런 게 바로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서 해야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호 생각합니다. 여사는 저기 전용기를 타고 가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예. 전 민항 그러니까 당시에 전용기는요 2호기가 없었습니다. 네. 98년도에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좀 뭐 지금 양쪽에서 이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요거 한번 정리해 보죠. 아까 윤기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국민의힘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당시 정부 대표단장으로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었고요. 김정수 여사가 특별 수행원으로 명단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것들 보면 단독 외교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어떻게 반박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예. 그러면은 특검을 발의하고 검찰 수사하려면 인도 정부를 압수수색 하세요. 예, 인도 정부에서 어떤 경위로 해서 김정민 여사를 초청했는지 외교라는 것은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잘못하면 인도와의 이 대한민국과의 외교 결례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 검찰이나 국민의힘이 인도 가서 항의 방문하세요. 왜 김정숙 여사가 사적으로 가라고 했는데 초청장을 줬는지 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꼬투리 잡기식 특검을 가지고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와 최병 특검에 관련된 대통령의 어떤 범죄 혐의에 대한 것들을 장막을 치게 한 거라는 거를 네. 국민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참 비소모적이다. 그러니까 장막을 두 개를 이제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섞지 말자는 거. 국민의힘은 섞으려고 하는 거죠. 예. 아니 저희가 그러니까 그거 할 거 바에는 김정숙 여사 특검도 같이 해라. 아니, 둘다 그 주장 하세요, 반드시 할 그러면. 겁니다. 그러니까 확인은 해봐야 되는 자, 거예요. 이게 이제 저희가 이걸 자꾸 정쟁으로 몰고 가는데 일단 자 따져보시죠. 네. 지금 일단 공식 정부 수행원이 아니시잖아요. 특별 수행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특별 수행원 그러면 원래는 이제 기업인 등과 같이 원래 외교 회담의 목적과 상관없는 약간 간접적인 분들이 참여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 김정숙 여사가 외교적 사항과 약간 동떨어진 간접적인 목적으로 갔다라고 명단에서 그 칭호에서 일단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문체부 장관이 원래 가기로 한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단장 직함도 주어지고 예. 계약도 문체부하고 대한항공이 체결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뭔가 영부인께서 주빈이 아니고 일단 사이드로 가시고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가서 또 계약서가 수정이 돼요. 그럼 타지마할이 원래 방문 목적지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일단 저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희가 뭐 국정조사나 여러 가지 수사나 이런 걸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것이고 대한항공이 여러 가지 자료를 안 내고 있는 입장에서 인도 정부를 압수수색하자는 게 아니고 대한항공부터 자료 제출부터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저 민주당이 원래 대한항공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그래야지만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나서 야 이렇게 밝혀졌으니까 특검하지 말자. 이런 게 순리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꼬투리 잡기냐면 네. 그러니까 뭐 최혜병 특검이나 이런 거는 공처 수사부자고 해놓고 김정숙 여사 지금 검찰 수사하잖아요. 왜 수사 안 봐요? 검찰은 수사하라 하세요. 근데 왜 특검 발의하죠?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물타기 작전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것이고 예. 특별수행은 얘기하지만 예전에 평창올림픽 보십시오. 2018년도에 누구였죠? 그때 김영남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거기가 주객이에요. 특별수행은 누가 했냐면 김여정, 김정은이의 그 동생인가요? 그 사람의 부부장으로 와서 같이 수행을 했습니다. 특별 수행으로. 근데 예. 당시 평창올림픽에 주목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김여정이에요. 예. 그런 식인 것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무슨 이거를 갑론을박하면서 특검이라고 운운하는 자체가 예. 창피한 일이다.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백두열통이 권력을 승계하는 북한하고 같은 권력 구조입니까? 네. 그리고 지위를 인도에서 얘기하는 지위를. 알겠습니다. 김정숙 여사를 그렇게 보나요? 그렇게 봐가지고 외무장관이 인터뷰에서 여사님 같은 더 높은 분이 올 줄 몰랐다고 얘기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예. 막연히 그냥 옹호할 게 아니고 자 국정감시 기능을 하자니까요 해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 특검을 반대합니다만은 만약에 네. 민주당 논리에 따르면 윤석열 의원 논리도 틀린 건 아니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치적 공세를 하니까 윤석열 의원도 정치적 공세 하겠다는데 그게 왜 잘못된 건가요?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회고록을 통해서 이 문제가 다시 불거졌고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특검에 진짜 과연 물타기를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확인할 건 확인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단독 외교는 맞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자, 이런 특검 논란이 계속 진행되는 와중에 민주당은요. 쌍방울그룹 이 대북송금 특검법 발의도 예고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거야말로 이제 대놓고 이재명 방탄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이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쌍방울 대북송금 특검 관련해서 또 다른 특검이잖아요. 이재명 방탄이라고 무조건 방탄이에요. 뭐가 나오기만 하면. 그런데 이거 뭐냐면 쌍방울 이 부분의 조사는 뭐냐면 네. 국정원문건이 뭔가 허위로 제출이 됐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시에 국정원이 발표한 문건이 결국에는 쌍방울과 이 김성태 회장과의
검찰과의 관계에 있어서만 돼 있었는데 그 뒤에 뭔가 없는 문장이 들어갑니다. 그 국정원 문건에. 네. 그 문건을 넣어서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당시 경기지사 시절에 뭔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문건이 조작돼서 결국에는 검찰의 공소장이 재판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이런 거는 사법적인 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해서 이거는 뭔가 검찰이 의도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공격에 빠뜨리기 위해서 사법권을 남용했다. 이런 게 바로 특검 대상이죠. 어떻게 방탄입니까? 어떻게 글쎄 이게 방탄이 아니라고 또 네이밍 하시는 게 이게 일관적이지 않으신데 어쨌든 뭐 그런 정략적이라 관점 자체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네. 이거는 6월 7일 날 1심 선고가 나오잖아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그거 보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하시면 될 거를 예. 미리 저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법원 압박용이라고도 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현재 수원지검의 쌍방울 관련돼서 아직 기소가 안 되고 처분도 안 되고 있단 말이죠. 예. 여기에 대한 압박용 아니면 저걸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판결 선고 보고 나서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이화영 부지사와 이재명 대표는 공범 관계로 적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예. 그럼 그거에 대한 판결 이유 설시를 보고 나서 그다음에 그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특검 발의를 나중에 하면 될 일을 법원 선고기일 얼마 안 두지 않고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법원 압박용 플러스 이재명 대표 방탄용뿐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선거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법을 발의한다. 진짜 압박용이다 이렇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봐서는 민주당에서 선거 이후에 특검 발의를 할 것 같아요. 아, 그 이후에? 시점은 그렇습니다. 이제 발의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 근데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선거를 앞두고 굳이 정치적으로 이 대북 송금에 대한 특검을 발의한다는 것은 오해 소진이 있지요. 네네. 근데 일단은 뭐 언론에 그게 공개된 이상은 그런 비판에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 내용 자체가 국정원 문건 자체 국정원의 문건이 제대로 검찰에 전달되지 않고 예. 그 안에 뭔가 검찰이 예. 조작한 듯한 그런 내용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여기에 예.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주체가 검찰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성윤 의원.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낼 당시 도이치모터스 의혹 등 이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지휘했지만 기소를 못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일각에서 이제 반윤 검사로 불렸던 이성윤 의원이요 대통령과의 악연 때문인지 또 특검법을 좀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어요. 당론으로는 아직 아닌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필요하다는 게 국민적 여론이 높습니다. 근데 네. 종합특검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의원들의 이제 생각이겠죠. 말씀하신 대로 이성윤 의원이 개인적 판단했을 때는 단순히 명품백과 주가 조작뿐만 아니라 다른 예. 종합적인 여러 가지 뭐 허위 조작 경력부터 시작해서 다른 뭐 어머니인 최현순 씨와의 장모의 어떤 통장 잔고 이런 예. 것까지 관련이 돼 있는지 그다음에 양평고속도로 부분에서 관련이 돼 있는지 이걸 종합적으로 보자는 것이죠. 결국에는 대통령 표저가 너무나 많은 어떤 비리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국회의 입법기관으로서 이성윤 의원이 발의한 종합특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민주당에서는 종합특검법을 예.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뭐 악연이라면 악연일 수 있는데 이런 거 가지고까지 또 이렇게 특검법까지 또 특검법 얘기한다는 것은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저 부분이 뭐 특검법을 정당이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성윤 당 의원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전혀 앞뒤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예. 저 당시에 중앙지검장으로서 전체 수사를 지휘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윤석열 총장은 사실은 수사권이 제한됐던 상황입니다. 예. 법무장관 지시에 의해서 저 부분은 보고받지도 말고 보고하지도 말라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이성윤 지검장이 알아서 했을 거고 예. 본인이 알아서 했던 그 수사 대상에 대해서 하나는 불기소하고요. 하나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3-4번 정도의 수사팀이 이거 무혐의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결재를 안 받고 뭐 휴가도 내고 왔다 갔다 했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다시 와가지고 저걸 한다고요? 그 본인이 그 많은 수사 인력 동원해서 못했던 수사를 지금 국회 와가지고 또 세금 내가지고 본인이 서울중앙지검장 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저분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본인이 내가 무능해서 못했던 부분을 보니까 본인 지지층에 대해서 지지 회복을 위해서 본인 정치적 관점에서 수사를 하겠다. 불공정한 수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 지금 저렇게 민주당이 국회 운영을 한다 그러면 저는 국민적 비난을 떠나서 전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글쎄요. 자, 당론으로 일단 뭐 결정된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또 특검법에 대해서 지금 여야의 22대 국회 들어서면서 여야의 특검법 발의 경쟁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다음에 다음 소식을 짚어봐야 할 텐데 이런 상황에서 22대 국회 원구성 법정 시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보셨습니다만 여야 접점 찾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추경호, 박찬대 원내대표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간만 낭비하고 뒤로 허비한다면 이 11대 7이 아니라 국회법에 따라서 표결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18개 상임위를 우리가 다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아마 그 속내는 법대로가 아니라 힘대로일 것입니다. 이럴 거면 여야 간 협상은 왜 합니까? 민주당에서 반드시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면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직을 맡는 것이 합당합니다. 자, 이제 법사위와 운영위를 두고 양측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인데 이러다 이제 민주당 18개 상임위 독식까지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거론 얘기가 되고 있어요. 야권 단독 표결로 갈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겁니까? 그렇죠. 제가 봐서는 개인적으로는 한 80% 이상 그렇게 보시죠.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그 최고위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예. 원구성과 관련돼서 다수결의 원칙,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다라고 천명했기 때문에 네네. 결국에는 원내대표도 저 같은 얘기를 하는 거고 추경 원내대표가 좀 뒷북 치시는 것 같아요. 예. 국회의장이 이미 뭐 여기서 후보 선출돼서 다 끝난 상황이고요. 두 번째 하면 결국에는 고민은 될 거예요. 법사위 운영위를 다 내주고 나머지를 가져올 것이냐. 그러면 두 가지 때문에 지난 21대 전반기처럼 다 그러니까요. 포기하고 다 줄 것이냐라는 네. 것인데 제가 봐서는 그냥 했던 대로 또 다 주시지 다?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계획이세요? 이게 21대 때도 전반기 파행이 있다가 그러니까요. 후반기에 대해서는 합의를 봤었어요. 법사위는 국민의힘이 한다. 그런데도 안 지키고 또 후반기가 원협상 또 하나 파행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법사위를 저렇게 사수하려는 이유가 그 뒤로 법사위에 대한 권한이 대폭 줄었어요. 120일에서 90일인가요? 60일로 줄었고. 네네. 그다음에 민주당이 저런 의석 구조라면 사실은 다른 상임위에 속한 그 안건에 대해서는 직회부 다 가능합니다. 법사위 패싱 다 가능해요. 근데 왜 법사위를 저렇게 사수하느냐? 특검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검 같은 경우에는 서관 상임위가 법사위이기 때문에 여기서 180일을 버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검과 관련돼서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대통령 탄핵을 위한 특검 추진을 위해서는 법사위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예. 그렇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부당한 특검 추진을 반대하려고 그러면 막으려고 그러면 국내심 입장에서 보면 법사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따라서 저는 뭐 법사위를 예전 관례대로 국민의힘이 해야 된다는 것이고 예. 저 원내대표께서 이제 뭐 표결 얘기하셨는데 일단 국회는 법에는 표결하면 그게 원칙이죠. 그러나 협의가 항상 앞서 그 전치로 있게끔 한 이유는 뭐냐면 예. 다수당과 소수당이 충분히 그 서로의 의견을 녹여내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박찬대 원내대표의 저런 말씀은 일단은 제가 새겨 듣긴 하겠지만 예. 조금 뒤로 딜레이 시키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근데 지금 상황에서 법사위를 내줄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러면 어떻게 다른 뭐 보관이라든가 대안 같은 게 있으십니까? 원래 지난번 예로 들면은 이제 국회의장의 또 출석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 단독 국회의장이 되고 국회의장이 선출된 뒤에 국회의장이 중재를 해야 되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당선되시게 되면 예. 중재 의사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우원식 국회의장 예상자의 중재 의사에 따라서 예. 달리 정해질 수 있는 거죠. 네. 제가 봐서는 법사위는 절대 민주당이 양보하지 않을 거예요. 보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도 돌이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많이 원망하셔야 될 겁니다.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21대 하반기 때 우리가 협치라는 명목 하에서 하반기 때는 협의를 봐서 법사위를 줬어요. 예.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문 걸어 잠그고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에 나서면서 파행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네네. 근데 22대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거는 몰라도요. 뭐 거부권 너무 남발하신 것까지 뭐라 하지 않겠지만 뭐 그거는 본인의 재량이니까요. 하지만 본인과 본인 배우자에 대한 어떤 특검에 대해서는 거부하면 안 되죠. 이렇게 본인이 본인과 관련된 특검을 거부하다 보니 결국에는 입법부에서는 그 행정부 잘못하면은 본인이 사적인 권한을 남용하는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런 권한을 막으려면 법사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법사위는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어떤 자화상이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법사위가 민주당이 저렇게 고집할 게 아닌 게요. 제가 운영위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법사위는 이게 언젠간 통과가 돼요. 그러니까 뭐 특검 법안이든 뭐든지 간에 시일의 문제. 법사위를 다 지나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민주당 뜻대로 내용은 그대로 갈 수 있어요. 다만 시간이 조금 딜레이 되는 거거든요. 그 시간 안에 여야 협상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 맞지. 왜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거지로 이렇게 그러니까 윤석열 원하시는지 대통령이 모르겠어요. 바뀌셔야 된다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면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공간이 확 열립니다. 법안이 바뀌면 거부권이 바뀌겠죠. 아니 거부권이 무슨 말씀이에요? 본인에 대한 거부권은 그러니까 국회 법사위원장이 바꿔도 어차피 원하는 대로 간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 속도감 있게 같은데. 가는 것이죠. 법사위를 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여권에서는요, 이 지구당 부활 관련 논쟁도 뜨겁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나경원, 안철수 당권 주자들은 찬성하는 입장인데 또 반대도 있습니다. 홍준표, 오세훈 시장이죠. 유승민 전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쎄요, 이 부분 지구당 부활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진짜 생각은 어떤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뭐 저렇게 주자별로 또는 본인의 정치적인 전략별로 달리 평가되는 것인데요. 예. 일단은 이제 원외지구당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구당이 부활해야 되겠죠. 그리고 현재 지구당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당원협의회가 존재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당원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무실 못 두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무실을 변형해서 둔 상태로 돼야 되는데 네. 이런 어려움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당비를 다 걷게 되면 회계 단위가 지구당이어야 되는데 지금 회계 단위가 도당이거든요. 그러니까 당비가 들어오게 되면 지구당 위원장을 거쳐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당과 중앙당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정당 후원금융 제도 말고도 예. 정당하게 당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이 권한 자체가 지구당 위원장이 가져야 되는데 네네. 현재 당협위원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합리적인 대책을 세워달라는 것이고 예. 다만 대선 주자들 입장에서 보면 예. 이것이 국민 전체 시각에서 보면 야 이건 원래 그 차떼기 정당에서 그 개선안으로 나왔던 부분인데 이걸 왜 다시 원복해? 이런 국민적 시각에서는 따가울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선 주자들은 국민적 시각을 의식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당권 주자들은 당원들 시각을 의식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의 정치적 비전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원외지구당 위원장 등 입장에서 보면 이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보면은 기득권자가 현역이에요. 네네네. 반대는 원외고 예.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 준 거는 이제 정치 신인이라든가 이제 원외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냐. 과거처럼 차떼기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차떼기가 벌어질 일은 많이 희박해졌죠. 그러게. 왜냐하면 CCTV도 다 있고 있고. 뭐 정보의 예. 투명화가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구당 부활 부분들은 쟁점으로서 한번 논의해 볼 필요는 있다. 근데 이제 찬성 여론이 크다고 보는 것들은 예. 결국에는 정치 영역 자체도 기득권 내려놓기 아니겠습니까? 예. 국민들 보기에도 왜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만 계속해서 권력을 잡게 되는 구조가 맞느냐라는 네. 차원에서는 뭔가 정치 신인들과 돈 없는 사람들도 정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자라는 긍정적인 측면에는 지구당 부활이 맞습니다. 하지만 네. 지구당 부활 자체가 정치계에게 모든 걸 말하느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지구당 부활과 더불어서 뭐 말하자면 지구당 위원장들에 대한 그러니까 당협위원장이나 지역위원장들의 공천권, 기초의원 공천권 같은 것들을 폐지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어떤 운영 방식에 있어서 정치 신인들과의 어떤 균등한 어떤 선거법 구조, 정당법 구조들을 만드는 거. 저는 이런 게 이 지구당 부활이 촉발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생각이 선행되면 찬성하시는 가능하다고 거네요. 생각합니다. 근데 예. 제가 10초만 말씀드리면 지금도 도당에서 사실은 이제 기초위원들의 공천권을 행사하는데 당협위원장의 의견을 거의 상당히 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운영되는 건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당협위원장들의 사무실 내고 이런 활동하는 것이 불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현실에 맞게 제도를 고치는 것이지 이게 뭐 불법을 양산하는 제도를 다시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건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건 뭐 여야가 모두 긍정적으로 해서 뭐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들립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